정신 좀 차려봐. 해봅시다. 자, 오늘 이제 중화 반응 합시다. 뉴트럴리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화 반응. 여기서 중화 반응 그러면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앞부분에서 이제 산과 염기의 정의를 했었잖아요. 주로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거는 아레니우스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산염기 중화 반응의 핵심 그러면 일단 산하고 염기하고 반응을 하면 뭐가 생기죠? 물이 생기면서 염이 생긴다. 우리 염을 뭐라 그러냐면 솔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솔트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야? 소금이잖아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솔트가 우리말로 번역은 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중화 반응의 결과물로 나온 애야. 물론 염이 여러 가지에서 나와요. 뭐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 날아가면서 나오는 애도 염이고 또 뭐 염끼리 반응해서 또 하나는 앙금 생성되고 앙금도 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염의 종류는 되게 많은데 그 염 중에 하나가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여기 염은 대표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볼게. 우리 많이 하는 HCl 있죠? 여기는 누구죠? NaOH가 있지. 그래서 여기 누가 반응하니? H 플러스하고 OH 반응해갖고 여기서 물이 생긴다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얘지. 이거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의 음이온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염기의 양이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의 음이온인 Cl-하고 염기의 양이온인 Na+가 반응을 해가지고 NaCl. 물론 이걸 반응한다라고 얘기하긴 그렇고요. 이게 이렇게 AQ 상태로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야. 이거를 여기서 물을 날려버리잖아. 물을 증발시키면 고체로 하얀색의 고체로 남는 거야. 우린 얘를 갖다가 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용액 안에 대부분 녹아있는 경우가 많아. 저게 녹지 않으면 우리는 저걸 뭐라 그래? 불용성 염이다 이렇게 얘기해. 녹지 않는 염.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앙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거의 대부분 녹는데 안 녹는 애들도 있더라. 그래서 불용성 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말로 다른 말로 앙금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중화 반응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중화 반응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중화 반응의 양적 계산이거든. 우리가 스타이키오메트리라고 얘기를 해요. 양적 계산.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 다 많이 했지. 기체 반응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도 할 것이고요. 뒤에 가면 산화환원 반응에서도 할 것이고요. 다 나온다. 양적 계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몇 몰, 우리 몰 배웠잖아요. 몇 몰 이렇게 반응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중화 반응에서도 이걸 따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중화 반응의 대표적인 예 중에 우리 이제 뭐예요? 중화 반응의 알짜이 요식을 알아야 되는데 H 플러스 AQ.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AQ. 그래서 누가 만들어져? H2O. 어떤 경우라도 중화 반응은 전부 다 이 알짜 이온식을 갖게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물이 되더라. 위에 거 한번 해볼까? 밑에다 한번 더 써볼게요, 선생님이. HCl이 이렇게 있는데 얘 AQ죠. 그 다음에 NaOH 이렇게 있죠. AQ죠. 그래서 물이 생성되지. L이죠. 그 다음에 NaCl이죠. AQ지. 자, 이런 반응이야. 산과 염기의 대표적인 반응. 그런데 선생님이 괄호 안에다가 상태를 많이 써줬잖아. 잘 모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써줄게요. 이 G는 뭐야? gas이야. 그 다음에 L은 뭐예요? liquid.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solid. 그 다음에 AQ는 뭐예요? 수용액, aqueous.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G는 기체, 그 다음에 S는 고체, L은 액체, 그 다음에 AQ는 수용액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니네는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양변에 똑같은 애는 필요 없는 애야. 지울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지워볼까요?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워보자고. 어차피 양변에 다 AQ 상태로 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상태가 변한 애가 있지. 누가 변했어? 이걸 써주는 거라고. 이걸 상태 변한 애를 써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net ion equation 이렇게 쓴다고.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알짜 이온 반응식이다. 나머지 지금 지워버린 애들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스펙테이터 아이언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말이 웃긴데 구경꾼 이온이야.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주변에 구경하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구경꾼 이온, 스펙테이터 아이언. 얘는 네트 아이언, 알짜배기 이온이다. 알짜배기 이온이다. 그래서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얘가 양적 계산에서 얘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 1대1 반응해가지고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얘는 무슨 반응? 1대1 반응. 그래서 설명하기가 되게 좋아요. 1대1. 1대1.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항상 1대1. 그죠? 선생님이 이 양적 계산할 때 맨날 예를 들어주는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미팅한 얘기 맨날 해주잖아. 20대 20 미팅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기억나죠? 20대 20 미팅. 근데 여자 쪽에서 15명 나왔다 그랬지. 그 15명이 리미팅 리에이전트가 된다 그랬죠. 제한시약. 그럼 커플이 몇 커플 만들어졌어? 15커플. 남자 5명은 나가리.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H 플러스가 10마리 있으면 OH가 10마리 필요한 거야. OH가 20마리 들어가면 10마리는 남아야 되는 거야. 물은 몇 개 생겨? 10개 생기는 거야. 이렇게 돼. 1대1이니까 되게 간단하죠. 근데 다른 화학 반응들은 이 산염기 중화 반응 말고 산화환원 반응이라든지 우리 기체 반응했을 때 그런 반응들은 1대2 반응도 있고 2대3 반응도 있고 뭐 1대4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다고. 이제 그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잘 세워야 되는 거야.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완결을 시켜야지 정확하게 양적 계산을 계산할 수 있더라.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제 양적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 대 하나니까 개수 대 개수로 반응하는 거 아니니. 개수 대 개수로. 그럼 우리 화학에서 개수는 뭐죠? 몰. 그래서 유명한 공식이 나오죠. 정확하게는 이게 화학2의 화투 책에 나와요. NMV는 N-M-V- 이렇게 나온다. 이게 결론은 뭐냐면 이게 결국은 몰수거든. 몰수가 같더라. 이쪽이 뭐예요? 산의 몰수하고 이쪽이 뭐예요? 염기의 몰수가 같더라. 이게 중화적 중화 반응이야. 중화 반응의 양적 계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모습이 떠올라야 된다. NMV는 N-M-V'다.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N이 뭔지, M이 뭔지, V가 뭔지가 좀 생소하죠. 자, N이 뭐예요?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산의 가수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몰농도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뭐예요? 부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은 이제 염기니까 염기의 가수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는 몰농도고 여긴 부피지. 가수, 싱어야? 노래 부르는 싱어가 아니고요. 가수라고 하면 여기다 선생님이 예시를 쓰면 니네 너무나 잘 알 거야. HCl, H2SO4, H3PO4 이렇게 쓰잖아. 자, 이거 N이 얼마예요? 1이. N이 얼마예요? 2지. N이 얼마예요? 3이지.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자, 한 분자를 집어넣었을 때 H가 하나 나오면 N이 1이야. 한 분자를 집어넣었을 때 황산 같은 경우는 H 플러스가 2개 나오잖아. 인산 같은 경우는 3개가 나오지. N은 3인 거야. 그래서 1가의 산, 2가의 산, 3가의 산 이렇게. 저 인산 같은 애들을 인산 하나를 집어넣으면 H가 3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3개를 넣어준 효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가라고. 염기는 어떤 애가 있거니? NaOH 1가예요. 그 다음에 BaOH 2 2가예요. AlOH 3 3가겠지. 이런 애들 집어넣으면 OH- 하나 나오고 2개 나오고 3개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M은 몰농도야. 몰농도 니네 너무 잘 알잖아요. 몰농도 단위가 어떻게 되냐? 리터 몰 이렇게 되잖아. 이게 몰농도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거 하나 쓰면 가수 곱하기 그 다음 몰농도니까 몰 퍼 리터 그 다음에 부피는 리터지. 그러니까 리터 사라진다고. 몰만 남잖아. 그리고 가수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몰 대 몰이야. 그래서 저 공식이긴 한데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를 공식화시켜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몰롱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방금 했던 얘기인데 몰롱도는 어떻게 된다고? 몰 퍼 리터기 때문에 몰롱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이게 바로 몰수다.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같은 단위니까 이거 사라지면서 개수만 남더라. 개수만 남더라. 그래서 부피분의 몰수가 뭐다? 몰롱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몰롱도 곱하기 부피하면 몰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할 거야? 중화 반응의 양적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중화 반응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볼까요? 중화 반응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 방금 얘기했죠. 여기 있는 걸로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물 분자가 생겨요. 이건 뭐예요? 분자가 생겨버리잖아. L이라고 하면 액체 상태에 분자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온이 줄죠. 이온수가 준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어? 얘가 발열 반응을 일으킵니다. 중화열.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을 하면 중화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중화 반응을 할 때 뭐를 측정한다? 온도 측정해서 중화점을 측정하게 되는 그런 실험 방법을 쓴다. 두 번째, 어떻게 되죠? 이온수가 감소하지. 사실은 이온수가 감소한다는 건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정확한 표현은 이온수가 감소해서 전기 전도도가 감소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도도는 사실은 이온수가 아니고 이온의 농도하고 비례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많이 다뤄지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이온의 농도하고 전도도가 비례하는 거다. 이온 숫자가 아니야. 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비커 안에 여기 예를 들어서 10ml 안에 이온수가 10개 들어있대. 이거랑 여기에 10개 들어있는데 20ml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개수는 똑같지만 부피가 20ml니까 농도가 이게 훨씬 묽지. 전기전도도는 얘가 더 크더라는 거야. 농도가 진한 쪽이 전기전도. 같은 개수지만 개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너네들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여기 봐봐. 개수가 줄어버렸지?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개수가 줄어버리니까 어떻게 전기전도도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정확하게 전기전도도를 결정짓는 애는 이온의 농도하고 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이용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아까 성우한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조금 증가하더라는 거죠. 어디에서? 중화점에서. 그러니까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많이 존재하다가 중화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H2O가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런 애들은 용액 안에서 구형으로 존재한다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 물이 돼버리면, 결합해서 물이 돼버리면 물은 이렇게 구분형 구조로 생기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니네 물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 니네는 모르지 않냐? 니네 육각수라는 가수 아니?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 그 노래 몰라? 들어봤지? 대학가요제? 아니다, 강변가요제인가? 나와가지고 1등 먹어갖고, 그 가수는 그 노래 하나밖에 없어. 요새 TV에 나오더라고요. 새로 이제 곡 내고 있다고. 나이가 이제 중년이 다 돼갖고. 근데 20대에 그 노래를 내갖고, 그 뭐라 그러지? 곡 한 곡 갖고 평생 이렇게 유명한 사람 있잖아. 한 곡이 떠가지고 유명한 사람. 그게 저작권료나 뭐 이런 걸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데 방송 나올 때마다 통장에 돈이 꼽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뭐 AI 시대가 오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런 거 중에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저작권료 같아. 그래서 좀 창작하는 거, 창조하는 그런 일들 좀 해서 너네가 이제 그 특허 같은 걸 받아나갖고 그 사용될 때마다 저작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니? 작사가들이 돈 많이 벌잖아.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랩하는 사람들이나 걔네들 작곡가들 보면 돈 엄청나게 막 슈퍼카 끌고 다니죠. 그게 그거야. 그래서 앞으로의 살 길은 그런 저작권료 받는 그런 직업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흥부와 기가 막혀라고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 이름이 육각수야. 육각수가 보니 물 분자가 가장 안정한 구조를 가질 때가 육각형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니네
초등학교 때 그 방학 과제 같은 거 나오잖아. 겨울방학 과제로 눈 결정 관찰하는 거. 눈 결정이 종류가 엄청 많잖아. 근데 거의 대다수 기본 프레임은 뭐야? 육각형이지. 그게 물 구조가 구분형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장 편한 구조로 있는 게 육각형 구조야. 팔각수도 있고 사각수도 있고 육각수도 있어. 근데 육각수가 가장 안정하고 그때 물맛도 제일 좋고 그게 우리 생체로 들어가면 생리 활성을 제일 잘하는 물이 돼. 그래서 한때 육각수가 떴던 때가 있어. 그래서 가수 이름이 육각수였어. 흥보가기가 막 흥보가기가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구형으로 오밀조밀하게 있던 이온들이 물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피가 조금 증가하겠지. 그래서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중화점에서는 부피가 조금 증가, 용액의 부피가 조금 늘어나. 그럼 농도는 좀 줄겠지. 그러나 특기할 만한 정도의 양은 아니다. 이거는 니네 나중에 배우는 거고 대학 가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몰라도 되는 거. 그런데 중화 반응의 특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참고로 써준 거. 그래서 중화 반응의 특징은 저 두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중화율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온수가 줄어들어서 전기전도도. 우리는 이제 저 두 가지를 가지고 뭐를 할 거야? 양적 계산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화 반응의 특징 중에 중화 반응의 그래프를 잠깐 좀 설명할게요. 우리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화 적정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적정을 타이트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똑똑똑똑똑 떨어뜨리면서 중화 반응을 시키는 그런 실험을 우리는 적정 실험이라 그래. 물방울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적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실험은 장치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뷰렛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뷰렛이라는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굵직한 눈금이 있는 그래갖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 이제 콕이 이렇게 달려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눈금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누구를 뭐를 할까? 여기다가 HCl을 놓아보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NaOH를 이렇게. 물론 얘네 둘 다 이제 하나는 표준 용액이야. 하나는 정확히 농도를 알아야지. 모르는 용액에 얘를 모른다 만약에 그러면 얘는 정확히 알지 농도가. 그래야지 NMV는 N-M-V'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정확하다고 얘기해 봅시다. 0.1몰의 NaOH. 그리고 여기는 X몰의 HCl 뭐 얼마로 할까요? 한 50ml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했대.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야 지시약을 뭐 페노프탈레인을 집어넣어요 보통. 여기다 PP를 집어넣습니다. 페노프탈레인은 염기성일 때 빨갛게 변하거든. 그럼 이제 처음 집어넣고 막 저어주면 색깔이 없어져요. 무색으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중화점 근처에 가면 이제 핑크빛이 띄기 시작해. 그러다 어느 순간이 딱 핑크빛으로 확 변해. 그 바로 변하기 직전. 거기까지가 중화점이야. 그때 들어간 여기에 부피를 측정하면 되는 거야. 근데 부피를 측정했더니 예를 들어서 25ml가 들어갔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걸 저가했다 이렇게.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저가액이라 그래. 얘를 뭐라 그래? 적정액이라 그래. 이렇게 하는 행위를 중화적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떨어뜨리는 걸 저가액, 밑에서 있는 용액을 적정액,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 중화적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제 결과가 25mm 나왔잖아.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NMV는 N-M-V-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어떻게 된다고? 얘 다 일가계산이죠. 1 곱하기 자, 산 얼마? 염기 얼마예요? 0.1몰 들어갔죠. 부피 얼마 들어갔어? 0.025. 근데 이런 경우에 양쪽이 똑같으면 굳이 리터로 안 바꿔도 돼.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곱하기 얼마예요? X몰이죠. 여기 얼마 들어갔어? 0.05 이렇게 되죠. 이거 X 못 구하는 사람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중화적정을 통해 가지고 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과정,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이온수 그래프. 이온수 그래프를 이쪽 너무 좁다. 이쪽으로 그립시다. 이건 뭐 중학교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또 나와.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쪽을 이온수라고 하자. 한번 해볼까? 여기에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이온, 이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이온들은 어떤 종류가 있거니? H 플러스 있고 Cl 마이너스 있고요. 들어간 Na 플러스가 있을 것이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네 종류가 있을 거야. 이 네 종류를 적가한 거에 NaOH 부피에 따라서 이걸 표시를 하면 어떤 식으로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 이제 HCl이 들어있었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애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여기에 이제 N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누굴까? Cl-죠. Cl-는 아무하고도 반응 안 하는 애니까. 처음에 넣어준 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N개가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래 N개에서 출발했던 애가 있었어. 누구야? H 플러스겠지. H 플러스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리고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거 우리 H 플러스야. 그죠? 여기가 얼마 들어간 거야? 25ml, 저기 25ml 들어간 지점이죠. NaOH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넣어준 거 중에 계속 증가하는 애가 있을 거야. NA는 반응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얘가 계속 이렇게 증가해요. NA죠. 그러면 이제 사라지는 애는 누구야? OH는 처음 넣어주자마자 계속 사라지지. OH는 처음 넣어주자마자 계속 사라지다가 여기서 이제 H가 다 반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지 이렇게. 이게 적정액하고 저가액이 바뀌면 그래프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건 정도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온수 그래프 중에 수능에서 잘 다뤄지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 얘가 NaOH죠. 이쪽이 뭐다? 총이온수야. 총이온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다. 여기가 25ml겠지. 여기는 얼마겠어? 2N이겠지. 이렇게 된다. 만약에 처음에 여기다 N개를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래? 넣으면 OH를 집어넣으면 OH는 가서 H랑 죽어버리고 NA가 하나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N-1이 됐는데 NA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다시 N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개 들어가도 똑같죠. N-2가 됐는데 여기가 두 개 들어가니까 또 똑같이 2N이지. 중화점 전까지는 계속 2N인 거야. 그러다 다 죽고 나면 그때부터 늘어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표에다가 이렇게 준다고. 표에다 줬을 때 계속 총 이온수가 같으면 아직 중화점에 도달 안 했다는 거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거야. 숫자가 변했다. 총 이온수가 변했다. 그럼 중화점을 지난 거야. 그러니까 A 실험, B 실험, C 실험, D 실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네 둘은 총 이온수가 2N이고 2N이고 근데 여기가 이제 뭐 3.5N이고 여기가 4N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 봐. 그러면 이 사이에 중화점이 있는 거야. 총 이온수가 꺾이는 거기가 중화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얻어내는 거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의 이 총 이온수 그래프는 되게 중요해요. 중화점 전까지는 같더라. 그래서 중화점이 지나면 증가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이거는 문제 풀 때, 계산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프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중화 반응에 이제 중화열 그래프가 나오죠. 이건 조금 이따가 또 양적 계산으로 설명할 건데 어떻게 된다? 온도를 측정해 보면 얘가 이렇더라는 거지. Y축이 온도죠. 여기는 이제 부피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요 꼭지점 여기일 때가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화점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HCl이 20ml 들어갔고 NaOH가 10ml 들어갔는데 그 지점이 이렇게 꼭대기더라. 꼭지점이더라. 그러면 아 여긴 중화점이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뭐 있어요? 전기 전도도 그래프도 나온다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최저점을 갖더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꼭지점일 때가 중화점이 되더라. 이 Y축이 뭐가 되겠니? 전기 전도도가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거 뭘까? 전기 전도도가 0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온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떤 경우에 이온이 없을까? 염이 앙금이야. 불용성 염이 돼버리면 이온이 없기 때문에 왜? H 플러스 OH만 다 죽었잖아. 근데 그 주변에 구경꾼 이온이 돌아다니는데 구경꾼 이온이 전부 다 앙금이 돼버린 거야. 그럼 전기 안 통하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응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좀 필기를 좀 해봅시다.